자, 행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정법의 기본 원리, 그 교재 보시면 행정기관, 행정관청이란 말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행정조직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관청이라 하면 보통 여러분이 뭐 시청 이게 아니고 시장이에요. 시장. 그 다음에 뭐 보조기관이다. 행정관청이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행정관청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냥 행정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검사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이라고 했었죠. 하나의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관.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도 하나의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 쓸 때 보면 공문이 와요. 만약에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에서 만드는 공문은 밑에다 뭐라고 씁니까? 무슨 시장 누구라고 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공문을 만들 때도 어디 고등학교 장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행정관청.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보조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청을 보조해주는 뭐 부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그 다음에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보조기관, 집행기관은 그 위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자문하는 자문기관, 뭐 감사하는 감사기관 등이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기구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정법 운영하는데 기본 원칙, 기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원리. 원리가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우리가 나온 법치행정부터 봅시다. 법치행정. 자, 법치행정은 말 그대로 법치예요. 법치. 법으로 행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에 의한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치행정이에요. 법으로 통치하는 행정. 그러니까 행정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죠. 법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우리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규제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유도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행정규제는 앞에서 그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이거에 근거해야 되니까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을 통제하는 것. 뭘 통제한다? 법으로. 통제적 의미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통제적 의미. 규제적 의미. 규제. 마음대로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세금을 마음대로 걷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제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치행정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그 소극적이죠. 하지 마라는 거죠. 소극적인 행정규제 기능이 강했다면 지금은 최근 현대에 와서는 이 행정유도적 기능,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복지 지향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도라는데 그게 바로 뭐와 관련된냐? 복지 지향과 관련돼 있어요. 행정국가화. 그래서 이건 적극적이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뭐 금전적 지원, 경제적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에서 연금을 내고 그럼 그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줄 수 있게. 그다음에 보조해 줄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행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뭐 만약에 뭐 유아 수당이 있다 그러면 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행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도록. 그 목적은 뭐다? 복지국가죠. 복지. 자, 복지. 그래서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 하는 건데 법에 의해 규제도 되고 유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거와 관련돼서 바로 뭡니까? 복지행정의 원리죠. 그러면 항상 행정은 뭘 위해서 운영돼야 된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국가를 지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향.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민주행정입니다. 민주행정이에요. 민주행정은
자, 민주란 말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민주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행정이어야 된다? 그렇죠.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 그다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해야 된다는 얘기. 행정. 자, 그게 바로 민주행정입니다. 민주행정. 그러니까 뭐 이런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하향식이죠. 이러한 행정이 아니고 위에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어떤 행정.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왜? 민주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그런 내용. 그래서 요즘에 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 정말로 이제 경찰서 가도 다 친절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디 행정기관에 가도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민주행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법국가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법국가주의 원리. 사법국가. 이 원리. 뭐 아니면 사법국가 원리. 자, 사법이란 말은 그 사법, 공법 사법 할 때의 사법이 아니에요. 공법 사법 할 때 사법이 개인 간의 사법, 이 사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이잖아요. 그 사법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법부,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그러면 법원 국가주의가 뭐냐? 법원 국가주의 원리가 뭐냐? 그 얘기는 법원에 의해서 사법심사,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행정을 누가 심사할 수 있다? 행정을 누가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이. 즉 법원에 의해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한다. 사법심사. 법원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판단을,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우리가 뒤에 가면 행정쟁송에서 배울 거예요. 행정소송. 행정소송.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청구해가지고 그거 법원이 판단에 맡기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법국가주의 반대말이 뭐냐면, 사법국가주의 반대말이 행정국가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정국가주의. 뭐냐? 행정국가주의 뭐냐면 행정에 대해서 심사를 법원이 하지 못하고 행정재판소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행정재판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아닌 행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판단하고 구제를 하고 쟁송 이런 것들을 행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가 아니고 행정심사죠. 행정심사. 이게 뭐 행정부 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또 행정재판소라는 걸 따로 만들어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국가주의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법원에서 따로 하는 행정소송이라는 게 없겠죠. 행정재판소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 행정심판. 뒤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행정심판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합니다. 즉 행정부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행정부 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반드시 소송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됐어요. 그것은 행정국가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심판을 하고 소송을 가도 되고 그냥 안 하고 바로 소송을 가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사법국가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진 거죠. 그죠?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이 안 되고 행정심판만 가능하다. 아니면 행정재판소에 의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국가주의겠죠.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성격,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법국가주의란 것은 행정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의 사법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사법국가주의구나. 그 사법, 법원이 그 사법이라는 거, 법원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치행정의 원리, 자치행정.
자치행정은 말 그대로 지역의 행정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주민 자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소환도 할 수 있다겠죠. 국민 소환은 없지만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 발언은 없지만 개폐 요구, 조례 개폐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또 선거를 통해서 뽑고 이런 것들이 다 자치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들도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여러 가지 정책들 운영되는 제도들이 바로 자치행정의 원리에 기반한 거다.